내가 필요한 것들이 우리 회사가 좋은 건 알겠는데 네네. 내가 필요한 컨텐츠는 좀 다양하게 좀 내가 가져갔으면 좋겠다. 모두를 위한 컨텐츠도 만들지만 단 한 분을 위한 컨텐츠도 만들면서 보험사 GA 교육에 대체제가 아니라 이제 보완제다. 결국은 챗GPT가 만든 결과물을 제대로 자신만의 철학을 담아서 해설해주고 터치해야지만이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키워드, 네. 핵심 트렌드를 내가 알고 있어야 챗GPT가 가져온 그 결과물들을 거기에 감성을 얹어서 네. 내가 설득을 하고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매니저들 중에서도 앞으로는 MZ세대들이 주를 이룰 텐데 그분들에 대한 육성 프로그램은 기존의 매니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조금 다른 영역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요소들 FP파트너즈의 강사진들의 네. 7, 80%, 8, 90%는 전직 FP 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FB 파트너즈와 그 친구들 두 번째 시간 진행을 맡은 용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거창합니다. 그죠? FB 파트너즈 2.0 서비스의 핵심은 무엇이고 향후 어디로 튈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는데요. 오늘 장윤민 대표님 모셨습니다. 직접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지금 9년째 FP파트너즈를 운영하고 있는 장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매번 느끼는 거지만 이 참 뭐라 그럴까? 이 회사 이름을 너무 잘 지으신 것 같아요. 네, 친구들입니다. 친구들. 자, FP 파트너즈 요즘 장안의 화제예요. 그런가 진짜 그런가? 네네네. 우리 특히 이제 보험인이 우리 전국적으로 한 40만 명 정도 돼요. 네네네. FP 파트너즈가 이제 자리를 잡고 또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수고와 애정과 열정이 있었던 이런 거잖아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합류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저는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많은 요즘 이제 보험인들이 여기서 이제 강의도 좀 하고 싶고 그다음에 서로 하려고 사실 줄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네.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좀 차차 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좀 해볼 건데요. 네. 우리 FP 파트너즈가 추구하는 운영 철학을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뭐 네. 운영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운영 네. 철학이고요. 네. 도대체 너희들은 뭐 하는 애들이니? 그러니까요. 라는 네. 말씀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뭐 제가 늘상 아마 우리 용쌤 처음 만나뵀을 때도 말씀드렸듯이 네네. 저희 FP 파트너즈를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네. 저희는 모든 분들을 위한 컨텐츠를 만들지만 네. 모든 FP 분들을 위한 컨텐츠를 만들지만 네. 누군가 필요한 단 한 사람을 위한 컨텐츠도 만든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매력적이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네. 기존의 그 우리 교육 문법으로 보면 컨텐츠 제작 문법으로 보면 단 한 사람을 위한 컨텐츠는 만들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비용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저희는 이 강의를 접하는 분들은 뭐 보험사에 계신 분도 있고 지혜도 계신 분들 있지만 전국에 40만 명이 누가 볼지 저희 모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네. 근데 저 지방의 조그만 사업단에 어떤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누가 케어해줘야 되는데 그분이 원하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그런 부분에 어필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저번에 처음 뵀을 때 네. 저한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전라도 어디 뭐 해남이나 순천에 네. 그죠?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육아에 전념하다가 전업주부로 있다가 이제 경력 단절이 오거나 이제 새롭게 네. 사회에 나와서 이제 보험 세일즈를 하고 싶은데 그분을 누가 교육시키고 그죠? 네네. 누가 또 트레이닝하고 누구한테 정보를 줄까? 그분을 위한 콘텐츠도 필요하다라는 거에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정말 자생적으로 네. 물론 뭐 좋은 선배분들 만나서 할 수도 있지만 네. 스스로 셀프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문화나 그런 환경을 제가 만들어드리고 싶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 네. 구체적으로 운영 철학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금방도 우리 네. 용선이 말씀하셨는데 국내는 대략 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 평균적으로 한 40만 명 정도의 설계사분들이 계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 수치가 약간은 변동이 있지만 네. 보험사 소속이 생소보다 합쳐서 음. 한 17, 8만 명 정도. 네, 네. 그다음에 GA 쪽이 이미 뭐 절반이 넘어서 22, 3만 명 그렇죠. 정도 된다고 네, 하네요. 네, 네, 근데 이분들이 소속되신 무수한 GA도 있으실 거고 보험사도 계신데 네. 뭐 거기에 뭐 엄청나게 좋은 강사분들이 많은데 음. 그럼 또 엄청나게 좋은 컨텐츠들이 많겠죠. 네, 네, 네. 근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향하는 방향은 조금 다를 수밖에 없는 게 거기는 네.
우리 회사의 특성과 강점을 내세울 수 있는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런 컨텐츠를 위주로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현장에서 설계사분들이 나가셔서 내가 필요한 것들이 우리 회사가 좋은 건 알겠는데 네네네. 우리 회사 방침을 따라가는 건 네. 맞겠는데 네. 내가 필요한 컨텐츠는 좀 다양하게 좀 내가 가져갔으면 좋겠다. 바로 골라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네네. 라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꽤 많은 컨텐츠를 지금 한 1600여 개 이상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있어요? 한 9년 정도 만들었으니까. 이게 열정과 노력과 수고의 시간이었네요. 뭐 평균적으로 따지면 매주 한 네. 두세 개, 네. 뭐 매달 한 열 몇 개 이상씩 계속 그러니까. 끊임없이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 왔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깊은 내용보다는 네. 현장에서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는 좀 핵심적인 내용들로 네. 최신 트렌드 정보 제공 위주로 만들어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제목도 뭐 2.0 서비스인데 그러니까요. 저희가 사이트를 몇 번 개편해 오면서 작년에 저희가 사이트를 최신에 여러분들이 어떤 화면에서도 가장 많이 접하는 게 이제 가장 많이 접속한 사이트가 유튜브일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유튜브에 맞는 유튜브 형식의 그 화면 구성. 그다음에 우리 요즘에 넷플릭스 웬만한 분들은 다 구독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컨텐츠를 구입하기보다는 패키지로 네. 계속 그 쏟아져 나오는 컨텐츠들 내가 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이번에도 뭐 최강 매니저 과정을 만들었지만 그 과정까지 포함해서 저희 사이트에 구독을 하시면 모든 컨텐츠를 패키지로 다 볼 수 있다. 이거 엄청난 것 같아요. 네. 사실.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 네. 뭐 관리자도 있고 FP도 네. 있고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교육 담당자의 정보 소스까지도 네. 드리고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수많은 컨텐츠 중에서 나한테 맞는 컨텐츠의 가장 중요한 거는 강력한 검색 기능이 없으면 맞네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쉽게 뽑아내서 바로바로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태그와 그다음에 강사들 소팅할 수 있는 네네. 그런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서 네네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앞에 말씀드린 모두를 위한 컨텐츠도 만들지만 단 한 분을 위한 컨텐츠도 만들면서 저희 FA 파트너즈가 지향하는 방향은 보험사 GA 교육의 대체제가 아니라 지금 보완제다. 그러니까요. 뭐 넷플릭스 보시는 분이 지상파 안 보지 않잖아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처음 접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결국은 유튜브, 넷플릭스, 네. 네이버가 믹싱이 된 거네요. 그런 컨셉으로 저희가 네, 그러니까요. 구성을 했죠. 제가 처음에 여기 그 FP 파트너즈를 접했을 때 딱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거는 보험업계의 OTT다. 네, OTT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네. 멋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FP 파트너즈가 교육회사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 이게 사실 무슨 뜻인지 저는 알고 있는데, 네. 그죠? 여기 보시는 분들이, 네. FP 파트너즈가 교육회사가 아니다? 그게 무슨 의미죠? 그렇죠. 말씀 좀 도대체 해주세요. 얘네들 네네. 정체는 뭐냐라고 할 수도 그렇죠? 있는데, 네. 자 기존에 많은 분들이 이제 교육이란 컨셉에 네. 뭐 에듀케이션이라는 컨셉에 굉장히 그 많이 익숙하신데 네네. 한자로 따지면 가르칠 교, 그렇죠. 그다음에 기를요 그럴 거 네네. 아닙니까?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르친다라고 하다 보면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교육을 받는 사람 입장에 굉장히 수동적인 수동적이죠. 그렇죠. 느낌이거든요. 네네네. 그다음에 그 가르침을 전문가의 어쩌면 도제식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인데 네. 최근에 그 트렌드를 보면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그 변하는 내용들이 우리 설계사분들이 현장 영업하려면 뭐 보험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내용들을 접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많은 내용 중에서 아주 전문가분의 내용을 때에 따라서는 그거를 그대로 도제식으로 접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네네. 한 사람이 가진 지식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내용이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올드 타입일 수 있거든요. 그 저는 내용이 공감해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네네네. 그런데 현장 영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설계사 한 분 한 분들이 접하는 상황들은 너무너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단 네네네. 말이에요. 그 무수한 상황에 접하게 되고 예측이 불허한 상황들이 많은데 네네네. 그런 내용들을 내가 어떤 특정한 내용들을 접하고 연구해서 정말 깊이 들어가다 보면 네. 핵심을 놓칠 수가 있는 거죠. 맞네요. 네. 네네. 그래서 그다음에 또 특정한 회사의 그런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을 접하다 보면 네. 우리 회사에 너무 충실하다 보면 변화하는 여러 트렌드들에 내가 놓칠 수가 있는 거죠. 적응력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네. 앞으로는 이런 수동적인 교육에서 네. 앞으로는 트레이닝과 네. 왜냐하면
보험 영업에서는 체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앞으로는 트레이닝과 셀프 러닝, 자기 네. 주도 학습, 스스로 하는 네. 그런 영역만이 살아남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도 한번 말씀 나눴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야, 그럼 결국은 사실은 뭐 수능도 마찬가지고 대학 입시도 마찬가지지. 우리 네. 이제 보험업계 이 교육도 결론은 핵심 키워드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자기주도 학습이네요. 그걸 바탕으로 한 심화 트레이닝, 그러니까. 체득화하는. 네. 거기에 이제 FE 파트너즈가 아주 큰 역할을 하려고 지금 계속 준비해 온 거죠. 저는 할 것 같아요. 네네. 하고 있고 그죠?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네. 싶은 내용은 혹시 프롬프트 엔지니어란 말 들어보셨나요? 어려운데 안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네, 들어봤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그럼? 잘 모르겠어요. 장 네.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겠죠? 그러면 챗GPT란 말은 들어보셨죠? 그건 알죠. 예. 네. 자, 챗GPT가 이제 거의 뭐 네이버나 뭐 구글을 뛰어넘는 네네.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자, 저도 뭐 아직 공부 중에 있긴 합니다만, 네네. 자, 프롬프트 엔지니어란 말이 이런 뜻이라고 하네요. 네네. 원하는 인공지능 AI 네네네.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네. 얻어내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입력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데 네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하네요. 네네네. 자, 여러분, 당연히 그럴 것 같잖아요. 제대로 된 질문을 던져야 제대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지 아무리 AI라고 해도 제 의도를 이해할 수 있겠죠. 네네네. 앞으로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영역의 분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을 거라고 그러네요. 오, 그렇겠네요. 자, 그러면 네. 아마 조만간 뭐 이미 챗GPT가 뭐 변호사 시험도 합격을 하고 뭐 대학 시험도 합격을 하는 미국에서 네. 그러면 우리 보험 설계사분들이 설계한 챗GPT가 못 만들까요? 만들 수 있는 그날이 오겠죠? 네. 이미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네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챗GPT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챗GPT가 또 그런 결과물을 준다고 그래서 우리의 생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번 고민을 해보면 네네. 자, 근데 결정적으로 챗GPT하고 AI하고 저희 다른 게 있잖아요. 있죠. 그쪽은 논리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보험은 감성이죠. 감성이잖아요. 휴먼 터치가 있어요. 휴먼 터치죠. 네네네. 즉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이거든요. 맞습니다. 자, 전문성은 내가 깊이 알고 자격증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고객이 어떤 걸 원하는지 네. 거기 가려운 부분들 감성적으로 공감해주고 네.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결국은 챗GPT가 만든 결과물을 제대로 자신만의 철학을 담아서 해설해주고 터치해야지만이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려면 우리가 깊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네. 키워드, 네. 핵심 트렌드를 내가 알고 있어야 챗GPT가 가져온 그 결과물들을 거기에 감성을 얹어서 네. 내가 설득을 하고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기회가 훨씬 더 넓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영역을 가지신 분들은.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설계사분들한테. 네. 공부하지 말란 말이야. 공부하지 마세요. 우리가 공부하려고 이 업종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그 대신 네. 최신 트렌드 컨텐츠에 습관적으로 네. 노출이 돼서 관심을 꾸준하게 가지시라는 거죠. 우리가 뉴스를 볼 때 막 네. 진지하게 공부하려고 안 들잖아요. 네네네. 노출이 되고 끊임없이 내가 반복적으로 보게 되면 네. 자연스럽게 그 얼개가 이해가 된다는 거죠. 요즘 이게 안타까운 거 좀 있어요. 어떤 이게 보험 세일즈를 한다는 거는 사실은 자, 보험 설계사, 뭐 모집인, 네. 뭐 플래너라고 네. 이제 칭하면은 네네. 이게 요즘은 이제 보면은 막 공부하는 사람들 같아요. 물론 이제 공부가 필요한데 저는 그 대표님이 얘기하는 의미는 알고는 있어요. 네. 이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제 고객분들과 충분히 상담을 하고 하는 이런 소통의 스킬들, 네네. 소통을 경험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폼을 받아가지고 고객분들께 필요한 어떤 최적의 솔루션을 내야 되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네. 하나를 너무나 많이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네. 공부한다고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는 것 같아요. 뭐 한동안 자격증 불어서 특히나 그렇기도 했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네. 그런 거 보면. 그리고 그럼 네. 공부한다고 해도 네네. 내가 여기서 스스로 내가 주제를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현장에 나와서 고객과 부딪혔을 때 내가 부족한 부분을 깨닫 그때 와서 공부를 늦지 않는 그렇죠.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현장에 답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현장이 스승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네. 그거 누가 얘기한 명언인 줄 아세요?
용쌤이 하셨나요? 예, 맞습니다. 이거 완전 잡벅인데요. 필드가 위대한 스승이다. 네네네. 현장의 스승이다. 네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질문 한번 네네. 드려볼게요. 이 FP 파트너스가 하는 서비스 있잖아요. 이 네.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이 FP인가요? 매니저인가요? 그렇죠. 좀 헷갈릴 수 있죠. 네네네네. 근데 저 결론적으로 전 먼저 말씀드리면 네. 저희 FP 파트너즈 이용 대상은 보험 종사자 모두입니다. 오. 예를 들면 뭐 네. 현장에 영업하시는 FP 분들, 네네. 그다음에 중간 관리자, 저희는 뭐 매니저라고 네. 이제 네네네. 저희 총칭을 합니다만, 네. 그다음에 교육 담당자, 뭐 저희는 뭐 교육이란 말을 저희 FP 파트너즈 가능하면 안 쓰려고 하는데 네네네. 육성이란 말을 좋아합니다. 네네. 육성 담당자 네네. 또는 지휘 경영자분들. 왜냐하면 중소규모 조직 같은 경우는 뭐 경영자분들이 육성까지 그렇죠. 담당을 하시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 뭐 최근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전 계속 고민을 해온 부분입니다만 네네네. FP 파트너즈가 집중하는 부분,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은 네. 과연 FP 파트너즈의 서비스의 그 결과물, 네네. 효과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대상도 누굴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는 네. 매니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FP 분들은 네. 아주 정말 열정적으로 자기 개발을 하시는 분들 일부 분들을 제외하면 네네네. 어쩔 수 없이 매니저분들의 가이드에 따라서 맡기고 매니저분들이 이끌어주시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수동적 구조가 무슨 있거든요.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왜 그러냐면 매니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매니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저희 집중을 하는데 매니저분들 한 분의 FP분들 작게는 서너 명에서 네네. 많게는 20-30분의 미래가 달려 있거든요. 네네. 그분들이 좌우하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네. 이 대목에서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FP 입장에서는 아주 도움되는 매니저는 이런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뭐 니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아니라 네. 본인이 연구를 해서 이 FP한테는 이런 영상이, 이런 프로그램이, 네. 그렇죠. 이런 뭐 교육 교육과 콘텐츠 말고도 이런 네. 게 필요하다라고 뭔가 제안해주고 리딩해주는 이런 역할들이 해가지고 왜냐하면 정보는 너무 많거든요. 네.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1차적으로 사실은 우리 매니저분들이 아주 중요한 대상일 수가 있네요. 네. 그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시면 요즘에는 네. 조직의 형태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네네. 그 매니저분들이 필드 매니저분들이 영업을 같이 겸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죠. 많거든요. 네. 그리고 시간도 없고 그렇죠. 자료도 부족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자료가 너무 일부분에 몰려 있을 네, 수도 있고 편중되어 있는 게 너무 많죠. 네.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매니저분들은 앞으로의 역할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이드해 주는 게 더 맞을 수도 맞습니다. 있고요. 네네네네. 자, 그다음에 네. 그 FP 파트너즈를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거는 네네. 업계의 뭐 보험사든 지혜든 상당 부분의 교육들은 매니저들을 위한기보다는 FP 분들한테 다 타깃이 맞춰져 있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또 아이러니가 뭐냐면 네. 그건 좀 이따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네네. 그 특히나 보험사 지혜들의 교육을 뭐 그런 프로그램에 들어가시는 분들, 네네. 선별되신 분들은 네네. 정작 상당 부분들이 실적이 좋은 분들이 또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이 뭐 혜택처럼 비춰지는 맞아요. 그런 상황도 되고, 네. 근데 또 그렇게 매번 들어가신 분들은 뭐 교육 프로그램이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작년에 비슷한 프로그램을 들었는데 이번에 또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네네네. 있고, 네. 그럼 아무래도 긴장감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정작 이 교육을 받고 싶고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싶은 분들은 소외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특히나 지역적으로 좀 지방에 계신 그렇죠. 분들이라든지 도와줘 그런 경우에. 네네. 그리고 그런 FP분들을 선발하는 것들은 관리자나 매니저분들인데 네네. 그분들이 특별한 원칙이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실적 위주로만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괴리가 발생하고 교육 효과가 그렇게 많이 안 나게 되는 네네.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매니저분들이 FP분들 한 분 한 분의 영업 패턴이나 그분들의 상황, 고객층, 관심사, 경력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하고 네. 적재적소에 좋은 콘텐츠들을 소개하고 가이드해 준다면 훨씬 더 효과 높아질 것 같은데 굉장히 효율적이 될 것 같아요. 예, 효율성 네네네. 측면에서 네네. 그게 가성비 측면이 되겠죠. 네네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사회 모든 분야 우리나라 대한민국 네네. 모든 사회가 MZ 세대들이 이제 서서히 주류로 들어오고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맞아요. 큰 도도한 물결인데 네네. 그러면 그 매니저들 중에서도 앞으로는 MZ 세대들이 주류를 이룰 텐데 그분들에 대한 육성 프로그램은
기존의 매니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조금 다른 영역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다른 요소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그분들의 성향에 맞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 우리 기획해서 네. 뭐 명불허전 최강 매니저 과정도 만들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거기에 뭐 SNS 과정이라든지 네, 네, 네. 갈등 관리 부분도 충분히 네. 넣었는데 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매니저분들에 대한 타겟을 맞춰서 네, 네. 매니저분들이 역량 있는 그런 매니저를 거듭난다면 네. 그분들의 소속 설계사분들을 충분히 케어할 수 있을 거고 또 이러한 좋은 영향들이 바텀업으로 네, 네. 관리자 경영자분들 네, 네. 한테도 넘어가서 전달이 돼서 총체적인 네. 역량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고 그게 결국 조직의 성장과 또 매출 증대에 연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FP분들이 물론 중요하지만 네네네. 최종적인 소비자는 네. FP분들이긴 하지만 그 중간 단계로서 네. 오히려 매니저분들로 하여금 네, 네. 훨씬 더 모티베이터로 네.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역시 제가 보니까는 이 많은 경험과 이제 제가 보니까 대표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네. 이 굉장히 깊은 고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업계 오래 있었지만은 네. 야 이게 큰 그림을 보실 줄 아시는구나라는 네. 느낌이 드네요. 포인트를 너무 잘 잡고 계신 것 같아요. 혹시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네네네. 그 교육의 혜택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네네네. 적용되어 있는 그런 네. 뭐 저도 뭐 제가 완벽하게 다 알고 있는 건 아니니까 네네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이게 그렇게 보면 지금 이제 뭘 아셔야 되냐면 네. 우리가 사실은 포커스가 대부분 FP한테 맞춰져 있잖아요. 그건 다 맞는 얘기지만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네. 물론 매니저라고 해서 모두가 리더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의 그 리더의 역량에 따라서 이 조직의 운명이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흔히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 매니저의 실력이 곧 회사의 실력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역량 있는 매니저가 역량 있는 후보자를 발굴하고 육성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네. 살아남죠. 살아남는 거죠. 네. 그래서 포커스를 이게 어떻게 보면 매니저 라인업을 굉장히 강하고 잘 해내야지만 이 조직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이거는 조직과 회사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인생을 거는 우리 후보자들, 네. 후보자들 인생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그분들의 때문에. 인생의 물꼬를 바꾸는 거죠.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매니저가 단순히 그냥 관리만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조직이나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 빌드업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저기 대표님이 아주 핵심을 잘 알고 계셔서 지나가는 제가 기분이 좋네요. 그래서 네, 교육은 혜택이 아니라 네, 필수적인 그 권리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FP의 권리다. 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향후 이제 온오프 연계 과정을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요 온오프 이 연계 과정을 진행하는 이제 FP 파트너즈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대표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예, 전통적으로 네. 모든 교육은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져 왔지 않습니까? 네. 여태까지도 그렇고. 근데 최근에 2, 3년 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네. 잠깐 네. 뭐 반강제적으로 네, 네, 네. 사이버에 대한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그렇죠. 됐잖아요. 네. 그리고 계속 뭐 MZ 세대 말씀드립니다만 네네. MZ 세대들은 그 이전부터 사이버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입니다. 그렇죠? 우리보다도 네네네, 우리 맞죠. 우리 형제나 저보다도. 네네네. 과연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이란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온라인 컨텐츠의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있죠. 왜 재미가 없잖아요. 네네. 그리고 집중을 오래 못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자, 그러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피부로 느끼고 계셨을 텐데, 자, 혹시 망각곡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죠. 망각곡선이 어떤 네. 내용인지 좀 아시죠? 전 제가 심각한 줄 알았던데 그 이론을 보면서 이거 당연한 거구나라는 걸 받아들여서 예, 예.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여러분들도 네이버에 찾아오시면 나옵니다. 네. 그 독일의 헤르만 에빙하우스라는 심리학자가 네. 연구한 결과인데요. 네. 우리가 어떤 강의를 들었을 때 네. 1시간이 지나면 네. 내 머릿속에는 41% 절반 이상, 절반 정도 가까이를 잊어버린대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네. 그래도 많이 남았네요. 한 21% 정도밖에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네네네. 근데 또 웃긴 게 여기서 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듣잖아요. 예. 그러면 망각 속도가 굉장히 느려집니다. 느려지는 그러니까 그게 반복의 중요성. 예,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뭐 구체적인 저희 구태 뭐 이론을 저희가 그 언급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도 피부로 네네. 굉장히 느끼실 텐데 네. 저희 에픽 파트너즈 핵심은 사이버 컨텐츠, 온라인 컨텐츠와 오프라인 컨텐츠의 연계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콘텐츠는 집중도가 떨어지고 깊이 못 들어가는 네네네. 한계가 있지만 기본적인 내용들은 충분히 반복적으로 이것만 들어도 그렇죠. 충분히 영업에 상당 부분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은 권리라고 말씀드렸죠. 네네네. 그러면 이거를 이 콘텐츠를 수강을 하고 좀 더 심화된 교육이나 강사분을 만나서 직접적으로 내가 질의응답을 해보고 싶다. 그렇죠. 또 강사분 입장에서는 내가 사이버에서 미처 얘기 못한 부분들을 오프라인에서 집중적으로 더 사례 중심으로 할 수 있죠. 얘기한다 그러면 네네네. 그 엄청 결과는 도움되죠. 훨씬 더 높아질 거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버에서 들은 내용들도 망과 곡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이걸 듣고 가서 또 들으면 효과 너무 효과가 좋죠. 엄청나게 배가 되지 네네,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그 명불허전 음, 최강 매니저 관련 그런 식으로 기획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최고의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의 저희 에피 파트너즈 방향성의 가장 큰 화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여하이 연계시켜서 최고의 효과를 낼 것이냐라는 네, 측면일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이제 들은 얘기로는 지금 이렇게 FE 파트너즈에서 강사 양성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지금 업계에 퍼지고 있습니다. 네네네. 저한테 문의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죠? 네. 이제 시작을 하고 있죠. 네네.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강사 양성 과정. 네. 너무 재밌는데요. 네. 자, 네. 이런 표현 아시죠? 네. 진료는 의사에게, 네. 약은 약사에게. 보험은 설계사에게. 맞나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또 어떤 거냐면 네. 강의는 네. 육성은 네. FP가 아. 그런 의미고요. 무슨 말이냐면 육성은 FP가. 예. 저 FP 파트너즈는 초창기부터 여러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네. 꾸준하게 유지해온 게 저 FP 파트너즈의 강사진들의 네. 7, 80%, 8, 90%는 현직 FP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르네요. 현직 FP가 네. 또 다른 FP 분들한테 네. 강의하듯 하기보다는 네. 내가 경험했던 사례, 네. 노하우, 팁 그런 것들을 그대로 전해주는 그래서 바로 이 컨텐츠를 수강을 하고 내일 가서 써먹었더니 먹히더라. 그런 컨셉으로 저희가 해오고 있고요. 이거 대한민국 최초 아닙니까? 근데 네. 최초라기보다는 네. 많은 조직에서는 유일한. 이런 부분들이 쉽진 않았죠. 그렇죠. 왜냐하면 강의는 전문 강사만 네.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시고 또 그게 가장 어찌 보면 위험도를 네. 적게 가져갈 수 있었잖아요. 그래요? 근데 뭐 여러분 아시지 않나요? 저도 뭐 대학 때 재수를 했습니다만 네. 저희 때는 뭐 종로학원이라든지 재성학원이 좀 제가 연식이 나옵니다만 네네네. 요즘은 뭐 메가스타디나 네네. 그 최고의 강사의 강의를 듣는다고 그분이 최고의 대학을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물론 강의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그런 분들의 강의도 굉장히 유용성 있고 많이 들으시지만 네. 저희는 좀 색깔을 달리해서 네. 전장감을 가장 중시했어요.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것 네. 같아요. 네. 왜냐하면 아주 뛰어난 강의를 듣지만 그게 내가 적용하기 좀 어려운 경우도 좀 있거든요. 네네네. 예,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강사분들의 현장 느낌을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그 영업을 누구나 한 5년 이상 하면 네네네. 나름의 노하우나 팁이 있거든요. 있죠. 네. 근데 그런 사례들을 자기가 알고 있는데 자기가 네. 그런 역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네. 스스로는.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네. 그들의 능력, 끼를 그 어찌 보면 원석이죠. 그래서 보석을 다듬는 과정을 저희가 여태까지 해오고 있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영업을 뭐 지금도 하고 계시는 네네네. 그런 분들이 저희하고 경험하시고 네. 이거 재밌네. 음. 또 보람도 있네. 네. 거기에 수익까지 또 발생이 되네. 음. 라고 한다면 그분들의 또 새로운 영역을 또 저희가 개척해 드리는 경우도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네. 해서 같이 그 에피 파트너즈 강사 아카데미를 네. 조직을 해서 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네네. 계속 말씀드리는 게 현장감이기 때문에 네. 현장감. 저희 에피 파트너즈 강사 아카데미에 네. 출강하는 네. 강사분들도 역시 FP 분들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맞다고 봐요. 네. 왜 그러냐면 아까 전문 강사 말씀하셨는데 전문 강사의 개념이 전 개인적인 사견인데 네네. 이 개념이 뭐냐는 거예요. 뭐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네네네. 강의가 메인 네. 자기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분들은 네. 그 전문 강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네. 강의만, 그게 전문 강사인데, 근데 이 전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전 이렇게 생각해요. 네네. 제가 이 지혜에서 나와서 느끼는 게 뭐냐면,
현장에서 생생하게 경험하고 좋은 퍼포먼스를 내시는 분을 발굴해서 그분이 강사가 돼야지 진짜 전문 강사죠. 그렇죠. 현장감. 그리고 이제 직결, 즉 바로 이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잖아요. 네. 이제 물론 이제 개인의 경험이지만 네. 그런 것들이 잘 모아져 가지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죠. 필드가 위대한 스승이듯 네. 세일즈를 실제로 하는 사람들 중에 그거를 잘 정리해서 노하우를 알려주고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게 훨씬 더 실전적이고 네네. 도움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 모델이 맞다고 봐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실제로 이게 트레이너 생활을 쭉 했지만 그래서 나도 이제 매주 정해진 시간에 일정 정도의 세일즈가 실제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영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네. 그렇지 않으면은 이건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먹히지 않는 거죠. 그런 네, 강사들. 네, 네. 저는 이제 FP들 중에서 강사를 발굴해서 스타 강사가 나와야 되는 게 네, 저는 네, 맞다고 네. 봐요. 그래서 저는, 저는 네. 또 다른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고요. 저 이게 너무 마음에 네. 들어요. 그래서 그 네. 강사분들이 전혀 새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네. 여러분들의 동료일 수도 있고요. 네. 여러분들이 벤치마킹하고 싶은 선배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그분들도 네. 저희하고 처음에 네. 합류하셔서 저희하고 영상 만드실 때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분들도 어려운 과정 겪었고 네, 네, 서툴고 했지만 네. 저희가 한 8, 6년 정도 해보니까 네. 나름대로 저희 에피파트너즈만의 또 사이버 컨텐츠를 만드는 프로토콜들이 이미 확립이 됐거든요. 네네네. 그 프로토콜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하시다 보면 네. 충분히 일정 수준 이상의 네네네. 컨텐츠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역량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저희 에피파트너즈가 이제 공지를 통해서 네. 좋은 강사분들을 모집을 하고 육성을 해낼 겁니다. 네네. 그분들은 이제 저희의 프로그램 안에 들어오셔서 네. 트레이닝을 받으시고 그 과정을 거치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검증을 거쳐가지고 네. 저희 온오프라인 외부 강의도 파견을 하고 그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네.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멋진데요. 기대됩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제가 좀 던져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FP 파트너즈 2.0의 향후 모습이 어떨까요? 우리 대표님. 네. 미래 모습을 한번 그려주시죠. 자, 네. 뭐 계속 맞다 했습니다만 저희는 현장에 대한민국 설계사 어떤 분이라도 네네. 소외되지 않는 네. 컨설팅 프로그램을 네. 셀프 러닝 개념으로 지원을 해 나갈 건데요. 네. 기존에는 온라인이라는 저희 플랫폼을 중심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어서 저희가 활동을 그런 시대가 됐는데 네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가 보험사나 GA의 프로그램들 중에서 네. 저희 쪽에 도움드릴 수 있는 과정 개발을 지원해 드리려고 해요. 오, 멋진데요. 근데 그 과정이 물론 좋은 과정들이 많겠지만 네네네. 저희는 거기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이라는 그런 옷을 새로 입혀서 새로운 컨셉으로 과정 개발을 지원해 드리고요. 네네. 그다음에 중소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뭡니까? 인력도 없어. 그렇죠. 그다음에 자금도 부족해. 네네. 그런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의 역할을 떠안아서 외주화하는 거네요.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네네네네. 그래서 연간 그 조직에 대한 진단을 해서 연간 프로그램 개발, 네. 운영 계획, 네. 커리큘럼, 강사 지원까지 저희가 토탈 패키지로 지원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가성비 나오게 충분히 지원해 드리는데 그러면 기존의 담당자분들은 어떤 역할이 필요할까요? 글쎄요. 그분들의 역할이 있었잖아요. 네. 그분들은 사실 중소지나 그런 데서 가장 큰 문제점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도 현장에 제대로 홍보하거나 소통이 돼서 정말 좋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네. 그다음 결과물들까지 연결시켜서 피드백하는 그런 스킨십이 부족했거든요. 그러네요. 맞네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면 뭐합니까? 제대로 공지하고 제대로 그렇죠. 되는 선발을 제대로 된 인원 선발해서 꼭 필요한 분들한테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런 스킨십을 강화한다 그러면 훨씬 더 네네네. 효율성 있게 되겠죠. 네네네. 그래서 저희 에피파트너즈의 서비스는 네. 철저하게 회사의 성장과 매출에 연결되게 하는데 네. 그를 위해서 기존에는 FP 따로, 매니저 따로, 교육단장 따로 네네네.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영자가 따로가 아니라 네. 이분들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네. 그런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인력들은 이미 상당 부분 포진해 있고 경험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저희가 요번에 특히나 이미 개발되어 놨습니다만 그 매니저 과정을 통해서 그걸 조금 더 확실하게 구체화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비용 측면과 활동성 측면에 두 마리 토끼를 네. 잡을 수 있는. 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교육 시스템, 또 육성 시스템을 도입할 때 네. 결국 경영자는 ROI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이게 내가 투입했는데 결과 나와? 뭐 효과가 있었어? 네네. 그런 측면을 저희가 진짜 이제 가시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네. 앞으로 서비스해 나갈 것입니다. 야, 이게 대표님 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죠? 근데 기대하셔도 좋고 네. 이미 상당 부분 서비스는 진행됐으니까 기존에 저희 서비스를 모르시는 분들은 네. 뭐 무료 체험하시고 저희 쪽에 네. 상담 문의를 주시면 네. 저희가 뭐 현장 방문해서 충분히 그 효과성 측면이나 네. 저희 경험들을 공유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담인데요. 제가 사실은 17년 차거든요, 보험업계에. 네. 근데 제가 좀 신입 때 이런 생각이, 이런 비전이 좀 있었어요. 나중에 내가 대한민국 최고의 보험금융학교를 설립하겠다라는 게 네. 제 사실 비전이고 꿈이었는데 네. 얼마 전에 이제 대표님을 만나고 실제로 이런 컨텐츠들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네. 네. 와, 그래서 이거 뭐야? 지금 이게 이렇게 현실화되고 있는 게 있네. 뭐 아직도 갈 길은 먼지만 상당 부분 구현은 돼 있죠. 네, 그래서 와,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요거랑 같이 좀 이렇게 협력해서 사실 일을 하게 된 것도 사실 저로서는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의 꿈이 지금 실현이 되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FE 파트너즈 이 내용들 정말 그 보험인으로서 성장하는데 매니저든 FP든 정말 도움되는 내용이고 도움되는 이런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되게 도움되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이제 인사하고 마무리하시는 거 네. 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네. 저희가 넷플릭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저는 저희 FP 파트너즈 서비스가 네. 대한민국 모든 설계사분의 OTT 보험교육의 OTT 서비스로서 네. 자리매김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저는 진행할 때 항상 구호로 마치는데요. 네. 제가 이제 FP 파트너스 하면은 화이팅 하고 이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FP 파트너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